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신나게 놀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면서 노는 곳입니다. 중공의 후동중화 LNGC 건조 능력 이제는 많이 발전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저가 기술 분야에서는 이제 가격 경쟁을 본격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겠다. 후동중화를 일정 부분 경쟁자로 인정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사진 보시면 글래드스톤홀하고 저 배는 운행 중에 고장이 나서 결국 그 폐선된 사건, 그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그게 글래드스톤 저 배입니다. 그 후에도 주문받은 거 납기 내에 완성도 못해서 2번, 3번 등기하고 그러던 전공이었는데 지금 보시는 저 배는 대략 한 2년 3개월 걸려서 약속된 납기 최근에 정상적으로 인도된 LNG 운반선입니다. 20년 2월 10일경에 후동중화하고 일본의 K라인 사이에 저배 2척 LNGC인데 저 건조계약 체결했고, 근데 사이즈는 표준 사이즈 17.4만 큐빅미터의 대략 한 절반 정도 되는 79,960 큐빅미터였습니다. 뭐 조그마한 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XDF 듀얼 엔진 사용해서. 근데 이제 이 엔진 같은 거, 그다음에 그 멤브레인 화물창 같은 거는 그냥 사와서 설치하는 거니까 한국과 차이가 날 수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 XDF 엔진을 썼다는 것은 저속 운행할 때 가스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게 듀얼 엔진입니다. 그래서 납기를 22년 2분기로 했는데 이번에 인도가 됐다는 겁니다. 2분기 납기시켰잖아요. 이제 그래서 당시에 저 계약할 당시에 이 배를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하고 12년 용선 계약을 맺었죠. 12년 연장 옵션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22년부터, 즉 금년부터 배달 업무를 개시를 하는데 K라인이 페트로나스에서 LNG를 인도받아서 중공의 시너지사로 배달해주는 그런 임무입니다. 결국 중공의 시너지가 페트로나스로부터 LNG를 사오면서 배는 후동중화에서 만들어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겠죠. 근데 매수인이 부탁하면은 특별한 사정 없으면 매도인은 다 털어주려고 하죠. 예? 돈 주는 사람이 부탁하는데 털어줘야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를 자기 발주라고 이렇게 분류를 한다는 것이죠. 페트로나스는 물론 배를 자기 돈으로 건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페트로나스는 자기가 직접 배달을 해주거나 아니면 또 다른 배달업자에게 일을 맡겨야 합니다. 결국 그 해상 배달 업무도 고도한 전문직이기 때문에 페트로나스가 자기가 직접 배달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예, 그거 더 비싸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돈도 많은 일본의 K라인이 배를 건조하면은 이 배를 전세 내에서 사용하는데, 전세라는 것은 페트로나스 그 물건만 전문적으로 K라인이 그 배로 배달해 주게 된다. 이런 구조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가스값을 계산할 때 배달료, 배의 용선료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이제 가스값이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K라인은 전문 배달업자입니다. 이걸 상법상 해상 운송업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액화가스 운반선 관리 경험도 풍부하고요. 무엇보다도 이 전문적인 기술, 경험 이런 걸 갖고 있죠. 해상 배달 업무에 있어서. 그래서 배달료 수익 이외에 배값 상당을 사실상 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융 수익도 추가로 벌게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K라인과 같은 이런 전문 용선업자한테 용선을 하게 되면은 배는 물론이고 선은 일체 해상 운송 업무를 위탁해버리니까 페트로나스는 선적 이후에 화물에 대한 책임 용선업자 K라인한테 넘겨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가는 것이죠. 이 배가 납기를 준수해서 정상적으로 이제 인도를 받았고요. 배달 업무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배 이름은 사진처럼 라젠다 수리아입니다. 두 번째 배는 다음 달에 인도 받는데 배 이름을 벌써 지어갖고 라젠다 세렌티라고 이렇게 부른답니다. 이제 후동중화 가스 운반선 건조 능력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다. 납기는 지금 잘 준수하고 있다. 이런 거 다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한 몇 번째 봤는데
2019년 이후에 그 후동중화가 건조한 17.4만 큐빅미터 표준 사이즈 아닙니까? 배 이름이 팬 아프리카입니다. 내척인데 쉘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항 중입니다. 2019년 이후에. 자, 이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에는 이 17.4만 큐빅미터급 집중적으로 지금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후동중화가. 단일 조선사로는 현대중공업보다 훨씬 많습니다. 측수로는. 그래서 근데 대부분 아직은 중공의 자기 발주입니다. 근데 이렇게 건조 경험을 계속 축적하게 되면은 향후 수년 내에 어쩌면 이미 이 저가 기술 분야에서는 한국조선하고 한국의 조선 3사하고 본격적인 경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한국배가 프리미엄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후동중화가 만든 가스 운반사는 그 운행 경험이 기껏 한 4년 정도인 것 같습니다. 4년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3년 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배가 5년 후에도 성능을 낼지 10년 후에도 성능을 낼지 아직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국 배가 아직은 프리미엄을 누립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 5, 6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중공배도 잘 다니더라. 이렇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가격 경쟁을 벌이게 되지 않습니까? 상당히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가스 운반선 하급 기술들은 이미 성숙 단계 지난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는 게 한국한테는 나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이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기술 혁신에 쫓기는 입장에서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거죠. 여기서 그 K라인이 말한 것을 한번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K라인은 향후 성장을 주도할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가스 운반선 분야다. 이렇게 자기들은 보고 있고, 그 말은 가스 운반이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 같다. 가스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스 운반선 분야에 최우선순위로 투자를 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들이 그러면 그 가스 운반선을 이제 발주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K라인은 이게 해운업자는 조선소 입장에서는 이 고객입니다. 자기들이 투자를 한다고 할 때 판단 기준은 친환경이냐, 디지털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이걸 집중적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로 에미션, 탄소 배출 없도록 하는 것을 2020년 중반경, 늦어도 2030년 되기 전에 완성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원래는 2050 탄소 중립이 글로벌 표준이었죠. 그런데 아예 2030년 되기 전에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조선업의 대응 방향도 저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고객의 선택을 받을 수 있죠. 제로 에미션 실현 수단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으로서는요, 가스 엔진에다가 탄소 포집기 성공적으로 설치하거나 아니면 원자력 추진하거나 아니면 탄소 없는 연료를 써야 합니다. 탄소 없는 연료, 가령 수소, 암모니아, 메탄올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수소, 암모니아, 메탄올 이거는 엔진 자체가 크게 달라질 일은 없습니다. 다만 연료가 달라지니까 수소, 암모니아, 메탄의 물리적 성질, 화학적 성질에 맞게 이 관련되는 엔진에 들어가는 기타 연료 통제 시스템을 다시 설계하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할 일인데 이거 그렇게 본질적으로 어려운 일은 아니고요. 제가 볼 때 핵심은 수소, 암모니아, 메탄올의 관련되는 쟁점은 이들 연료를 싸고 안정적으로 대량 공급받을 수 있는가 이겁니다. 이건 주로 고객들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이거는 조선사가 어떻게 할 일이 아닙니다. 수소나 암모니아, 메탄올 전부 다 결국 천연가스를 원료로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가스보다 더 비싸고요. 가스값 오르면은 수소나 암모니아, 메탄올 값은 더 많이 오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 거는 금년 1분기에 미국 에너지 시장에서도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수소나 암모니아, 메탄올 추진 선박은 고객이 원하면은 뭐 우리는 만들어주면 됩니다. 고객이 원하면 돈 받고 만들어주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정한 의미의 기술 혁신이라고 저는 할 수 없다고 보고요. 뭐 친환경 선박이라고 분류는 할 수 있겠지만 그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기 때문에 결국 차별화시킬 수 있는 핵심은 탄소 포집기 이 기술을 빨리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상용화시키고 그 다음에 소형 원자력 추진 선박 빨리 실현시키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안정화시켜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인공지능 이용한 그 무인 자율 운항 기술 이게 그 디지털 혁신과 직접 관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분야 그 기술 초격차를 계속 유지를 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점점 더 벌려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의견입니다. 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